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3.7%로 전달과 같게 높게 나와 올 연말 기준금리를 한 번 인상하게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 할당량 관세를 면제한 것을 놓고 공화당 상원이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 갈등을 빚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등 전 세계 공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통해 올 7월 한 달 동안 불법 체류자들을 5만 명 가까이 체포하고 3만 4천 명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 설치된 AI 차량 감시 카메라가 거센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이며 중간선거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7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3.7%로 전달과 같게 높게 나와 고물가가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 물가가 3.7%로 연간 물가 목표치인 2%를 크게 추월하고 있어 올 연말에는 최소 한 번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동결하다가 올 연말에 한 번 0.25포인트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연준이 금리 정책에서 적용하고 있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7월에 3.7%로 전달과 같게 높게 나왔다고 연방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전달과 똑같이 3.3%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연간 물가 상승 목표는 2%인데 미국민들이 실제로 지출하는 물가인 PCE가 3.7%, 코어 PCE는 3.3%에서 진정되지 않아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에 PCE에서 상품 가격은 휘발유 값의 2.7% 하락에 힘입어 전체로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비스 가격은 보험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 비용이 1.2% 인상되고 주거비도 0.3% 올라 전체적으로 0.3%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름 앞서 발표된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7월의 CPI 소비자 물가는 3.4%로 다소 진정됐으나 유가 불안이 지속되면서 보름 늦게 나온 7월의 PCE는 3.7%로 더 높게 기록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달 초 발표되는 또 다른 주요 경제 지표인 7월의 고용에서 마이너스 2만 3천 개를 기록해 충격파를 가한 바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고용 냉각만 보면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만은 고물가를 보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당 기간 지켜보기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FOMC 정례회의가 없는 8월에는 전형적으로 8월 28일 와이오밍주 잭슨홀 미팅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어떤 시사와 예고를 할지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은 특히 자신을 임명해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라는 공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반면 물가 급등으로 금리를 오히려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가 올 하반기 정책 방향을 어떻게 예고하게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9월 16일에는 62%, 10월 28일에는 48%로 우세할 것으로 내다보고 올해 마지막 회의인 12월 9일에는 기준금리를 3.75 내지 4%로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45.5%로 동결 가능성 27%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치솟은 소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다진 소고기 수입 관세를 90일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목장주와 농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에게 재고해 줄 것을 촉구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낮춰야 하지만 핵심 지지층인 농가도 보호해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딜레마가 소고기 가격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셈인데요.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고기 가격 대책이 공화당 내부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90일 동안 다진 소고기를 최대 30만 톤까지
할당량 초과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장벽을 낮춰 공급을 늘리고 최근 크게 오른 소고기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미국의 소고기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약 20% 이상 오르며 식료품 물가 상승을 이끈 주요 품목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 햄버거용 다진 소고기 등 일부 제품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습니다. 상원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공화당 의원들은 외국산 소고기 수입이 늘어나면 미국 목장주들이 받을 가격이 떨어지고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수익이 더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도 큽니다. 일부 의원들은 높은 소고기 가격이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최근에 높은 생산비를 견디게 해주는 몇 안 되는 수입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한쪽에서는 식료품 가격을 낮춰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농가의 소득을 보호해야 하는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습니다. 또 값싼 수입 소고기로 단기적으로 가격을 낮추더라도 미국 목장주들이 생산을 줄이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에 민감한 도시와 교외 유권자들에게는 소고기값 인하가 중요하지만 농촌 유권자들에게는 미국산 농축산물 보호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고물가를 잡기 위한 단계 처방과 미국 농가를 보호해야 하는 장기 정책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등 전 세계 공간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18일부터 발효되는 퍼블릭 차지 새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영사들의 내부 교육 훈련 때문인데요. 이번 중단 조치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받아야 하는 이민 비자에 해당돼 유학생 등 비이민 비자 인터뷰는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비자 인터뷰를 다시 중단하는 카드를 또 꺼내들어 미국 이민 시스템을 전면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받아야 하는 이민 비자에 해당되고 유학생과 취업, 방문 비자 등 비이민 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 국무부는 26일 한국을 포함하는 전 세계 미국 공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9월 18일부터 발효 시행되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해 이민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미국 영사들에 대해 내부 교육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이민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이민 오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미국의 공공 혜택을 이용해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새 퍼블릭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9월 18일부터 발효 시행되는 새 퍼블릭 규정은 발효일부터 이민 신청자들이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 퍼블릭 차지 대상에 기존의 SSI, TANF와 같은 현금 보조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푸드스탬프 식료품 지원, 섹션 8에 따른 주택 렌트비 보조 등으로 확대됩니다. 9월 18일부터 새 퍼블릭 차지 대상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을 기각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민 비자 인터뷰만 일시 중단됐을 뿐 미국에 일시 방문하거나 유학하고 취업하기 위한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최근 들어 초강경 비자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민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조치에서 하루 앞서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 대략 20만 명이 소지하고 있는 B1 사업 비자와 B2 방문 비자를 비자 목적 위반으로 대거 취소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바 있는 75개국 출신들에 대한 비자 영주권 수속 동결을 전면 해제하는 대신 사안별로 계속 다수를 기각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18일부터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적용하면 이들 75개국 출신들의 이민 비자, 영주권 취득을 계속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올 7월 한 달 동안 불법 체류자들을 5만 명 가까이 체포하고 3만 4천 명을 추방해 신기록을 세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루 2천 명 체포 목표를 세운 후 7월에는 하루 1,500명 체포, 1,100명 추방으로 늘어나 앞으로도 매달 체포 추방
추방되는 불법 체류자들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이기행 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올여름에 한층 가열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실적이 6월부터 급증하더니 7월에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국토안보부와 IC의 통계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은 49,570명으로 처음으로 월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6월의 체포자 43,020명보다 15%나 급증한 겁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는 올 1월 38,000명을 기록했다가 1월 말 미네소타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충격 사망한 사태를 계기로 단속 방식이 일대 전환되며 2월에는 3만 명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도 매달 3만 명대 초반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백악관에서 하루에 2,000명씩 체포해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치가 하달되면서 불법 체류자 체포가 6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고 매달 신기록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은 체포보다는 적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추방한 불법 체류자들은 33,99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포보다는 적은 규모이지만 강제 추방도 6월에 27,200명보다 급증한 겁니다.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은 올 1월과 2월에는 3만 명대 초반을 기록했다가 3월부터 6월까지는 3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고 7월에 다시 대폭 증가한 겁니다. 체포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민구치 시설의 구금자들도 다시 늘어 8월 5일 현재 6만 6천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7월 중 하루 평균 체포자들은 1,500명으로 아직 2,000명 체포 쿼터에는 못 미쳤고 강제 추방은 하루 1,100명으로 나타나 8월에도 이민 단속에 박차를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민 오피스에서 이민 법원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례 체크를 받기 위해 나왔다가 대거 체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국내선 여객기를 타려던 외국인들이 TSA 교통안전청으로부터 탑승자 명단을 미리 건네받고 체류 신분을 확인한 IC에게 무더기로 체포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주요 도로에서는 교통단속으로 추격전 끝에 체포되고 있는데 7월에는 텍사스와 메인주에서 2명이 총격에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범죄 수사에 활용해온 AI 감시 카메라가 미국에서 거센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경찰관들은 시스템을 이용해 연인이나 지인을 몰래 추적한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민주공화 양당에서 규제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 전역에서 이미 12만 대 이상 설치된 만큼 범죄 예방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어디까지 감시를 허용할 것인가가 중간 선거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AI 기반 차량 감시 카메라를 둘러싼 반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인 플록 세이프티의 카메라는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이 범죄 차량을 찾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 12만 대 이상 설치돼 6천여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한 달에 기록하는 번호판 정보만 약 200억 건에 달합니다. 범죄 수사에는 상당한 도움을 줬지만 최근 문제는 이 막대한 차량 이동 정보에 누가 접근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서 불거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조사에서는 일부 법 집행관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여자친구나 전 연인, 지인들의 차량을 추적하는 데 시스템을 사용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서장이 여자친구와 그 가족의 움직임을 확인하거나 경찰관이 특정 여성을 추적한 경우도 있었고 관련 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기소되거나 고발된 법 집행관도 최소 50명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범죄 용도로 수집된 데이터가 개인을 감시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며 사용 중단과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플록 측은 이 시스템이 지난해 100만 건 이상의 범죄 수사를 지원했다며 기술 자체보다 일부 사용자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대규모 감시를 중단하거나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연방기관이 이 같은 차량 추적 기술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플록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플로카메라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번호판 자체는 공개된 정보라도 언제 어디를 이동했는지 장기간 축적되고 검색까지 가능해지면 사실상 개인의 생활 동선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전문가들은 도난 차량과 용의자 추적 등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는 만큼 기소를 없애기보다는 누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와 보관 기간, 조회 기록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